네, 저 늦어도 어제까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특검팀이 결론을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다는 얘기인데요. 일부에서는 하루 이틀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결론을 미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일 특검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16일입니다. 자, 특검팀이 영장 청구를 빠르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법리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주요 혐의는 뇌물공여죄입니다. 예. 뇌물공여죄에는 그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사후 뇌물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 특검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특검팀의 그 뇌물죄와 관련한 최종 목적지는 박 대통령입니다. 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든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매출 270조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사실상 1인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때 미칠 타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고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 자, 특검팀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 또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또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 모두 뇌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줬다는 건데요. 삼성은 세 가지 모두 뇌물이 아니다. 자,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단순 뇌물죄인 수뢰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과 최 씨는 한 주머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조사하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경제 공동체일 가능성을 추적해왔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자, 이 때문에 법 쪽에서는 특검팀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자, 이래서 그런 겁니까? 제3자 뇌물죄는 그 뇌물을 주기에 앞서서 뇌물을 주는 쪽, 다시 말해 그 삼성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박 대통령과 삼성 모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예로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은 물론 최 씨 일가에 지원한 건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우세했던 터라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특검팀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사후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을 주고 나서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최순실 씨가 받은 건 박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이 또한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예. 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수사를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곳 바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 다른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까지 뇌물 공여죄로 처벌하려면 형평상 여기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 모두를 처벌해야 하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종료 기간인 다음 달 말이어서 갈 길 바쁜 특검팀으로서는 대기업 모두를 뇌물 공여죄로 처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온 대기업 총수들은 한결같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강요로 지원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 특검이 할까 이게 가장 관심인데 최재민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 부회장의 영장은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검팀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된 건 삼성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혐의를 특검이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반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만약 이 부회장의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안에만 3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형 로펌을 거느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이 부회장이 화려한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검팀과 삼성 법무팀의 창과 방패의 대결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 때문일까요? 삼성그룹 총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 하나 같은 그룹 총수들은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때 집행유예를 받았고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때도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습니다. 오늘 특검의 그 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 법원이 기각한다면 특검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